자, 156조. 자, 두 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자, 이 두 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두 그래프는 합동이다. 맞아? 자, 이차 함수에서 요 A가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일단 부호만 보자. A가 양수면 이거, A가 음수면 이거. A가 1, 2, 3, 4, 5, 6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좁아지죠. 그렇죠? 좁아지죠. A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넓어집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근데 쟤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두 개는 뭐야? 합동이에요. 합동입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얘는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꼭지점이 나올 테니까 하여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고. 그러면 두 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놈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근데 접선은 직선이니까 얘를 y 콜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자, 일단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판별식이 0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얘랑 접하고 있으니까 x제곱은 ax 플러스 b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되지. 만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x좌표가 한 개밖에 안 생기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란 말이야. 자, 판별식 0이 뭐야? 불러봐.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도 또 접하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 ax 플러스 b 넘겨. 또 판별식이 0이죠? 그러면 뭐 1번과 2번이 다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자, 그럼 방법 얘기해봐. 얘랑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얘기해봐. 눈으로 보면서.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b를 대입하려고 하면 여기 a제곱도 있지만 a가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4b가 있죠. 여기도 전개하면 4b가 있죠. 그러니까 4b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a에 관한 방정식만 나오겠지? 그럼 a가 나오고 그 a를 여기다 넣으면 b도 나오겠네요. 끝. 됐습니다. 이쪽도 판별식이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자, 157쪽.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넘어서면은요, 실근의 개수 그러면은 이제는 판별식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실근의 개수 문제가 나왔다. 자, 실근의 개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실근의 개수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냐?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냐입니다. 두 그래프가 무슨 두 그래프인데? 좌변 그래프랑 우변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 3제곱이 있단 말이야. x 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퀄 0.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냐? 그럼 이거 인수정리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 K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 K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가 뭐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실근의 개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예요. 어떤 두 그래프? 좌변과 우변이에요. 좌변의 그래프 3차 함수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미분을 배우면 그래프를 그려요. 수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야.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y = k죠. y = k. y = k는 뭐 어떻게 생긴 거야? x축하고 평행하게 생긴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실근이 몇 개야? 1개. 이렇게 되면 2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되면 다시 2개. 이렇게 되면 다시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하에서는 자세하게 배우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요령만 배우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먼저 y = fx를 그린 후에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려요. 자, 그래프 그린 요령입니다. 얘는 지금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끝나는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요 시키는 대로 하면 먼저 뭘 그려야 돼? 먼저 절대값이 없는 이걸 먼저 그리는 거야, 이거를. 자, 그려. x축하고 만나는 점 몇 개야? 2개지. 뭐하고 뭐야? 2하고 1. 그렇죠? 쉬워가지고 점점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1, 2.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건데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음수라면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언제 음수가 되는데? 1하고 2 사이에서 음수가 나왔잖아. 만약에 x가 여기 있다고 그래봐. x가 그럼 음수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 통째로 절대값 하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어? 양수로 뒤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x가 여기 있을 때도 음수죠. y값이 음수인데 요거는 음수인데 거기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했으니까 양수로 바뀌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그냥 어차피 y값이 양수니까 그대로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가 되고 이 음수 부분은 뒤집어져서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형은
2학년 때 미분, 적분할 때 그래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자고. 157쪽에 있는 내용을. 자, 기본 문제 10-5. 자, 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시오. 자, A 값이 변하면서 실근의 개수가 바뀔 텐데, 그게 몇 개냐, 실근의 개수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 문제는 뭐라고요? 실근의 개수 문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그래프가 무슨 두 그래프라고 그랬어? 좌변하고 우변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좌변 그래프는 이거야. 우변 그래프는 이거야. 이 좌변 그래프 그리기가 불편해졌다 이거죠. 얘는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꼬리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그렇죠. 얘를 더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는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끝나고 이건 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y 이퀄 a나 y 이퀄 a 플러스 1이나 상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더라. 자,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자,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먼저 요 알맹이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를 그릴 수 있죠.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통째로 절대값 했어요. 어떻게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뒤집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좌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변 그래프는 y 이퀄 a 플러스 1이지. 자, y 이퀄 a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때가 언제야? y 이퀄 a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야. 1보다 클 때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곧 a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답을 쓸 때는 a가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a가 0보다 클 때. 자, 이때 실근은 몇 개? 두 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두 개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1일 때, a 플러스 1이 1일 때가 a가 얼마일 때야? 그렇지. a가 0일 때. 이때 실근 몇 개? 세 개예요. 하나는 중근. 그죠? 세 개. 자,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y 이퀄 a 플러스 1이 y 이퀄 0보다 크고 y 이퀄 1보다 작을 때.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죠. 이때 몇 개? 네 개. 자, a 플러스 1이 0이 될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x축하고 똑같아졌을 때 몇 개? 두 개.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주 밑으로 내려갔어. 몇 개? 0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유제 10-9.
어때요? 돼? 10-9 해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잖아요. 그건 2차 방정식일 때 그런 거지.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절대값이 생겼으니까 그냥 순수한 2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구나. 그럼 좌변 그래프랑 우변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y는 4예요. 아까는 이쪽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움직였는데 얘는 이번엔 얘가 가만히 있고 이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건데?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밑으로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뭐야? a,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제곱인데 거기에 통째로 절대값을 하니까 이놈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요게 뭐야, 요게? a제곱이죠. 이거 부호가 씩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y 이퀄 4라는 애가 여기에 y 이퀄 4가 있으면 근이 몇 개야? 4개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며. 그럼 y 이퀄 4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위로 올라가야 돼. 이게 위로. 이 y 이퀄 4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y 이퀄 4, 이게 4야, 4. 이게 4야. 4보다 a제곱은 어때야 돼? 밑에 있어야 돼, 밑에. 밑에 있어야 돼. 그럼 a제곱이 4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하고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자, 근해 분리. 제목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예요. 요거는 어떤 책에서 보면 근의 위치라고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근의 분리를 근의 위치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근의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름이. 근의 분리? 뭘 분리야, 분리는? 근의 위치. 자, 이 문제는 겉으로 보면은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으로 푸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풀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딱 읽으면 방정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러요러한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그걸 풀어갖고 답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데 사실은 함수 문제고 사실은 부등식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놓고 이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조건이 뭐였지? 어제 배웠네.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 뭐야?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죠.
또 두근의 곱이 양수해야 되죠. 또 양수 함수는 판별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두근이 모두 실근이구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중근도 두근이에요. 서로 같은 두근. 알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A죠?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알파 베타가 뭐야?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y 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두근이 모두 양이려면 y축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두근이 양이니까 이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두근이 없잖아. 아예. 두근이 양수라며. 없잖아. 근이 없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되죠.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두근이 양이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접해도 돼요.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0일 때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F0이 양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F0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차함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축.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F0이 양수지만 이쪽으로 가면 두근이 음수가 되니까 안 돼. 대칭축이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F0이 양수고 대칭축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지.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 이 세 개를 만족해야 될 텐데 F0이 얼마죠? F0이? B죠. 그럼 B가 0보다 커야 되네요. 대칭축이 뭐죠? 완전제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대칭축이죠. 이게 양수해야 돼요. 그죠? 양변에 2 곱해요. 똑같죠? 마이너스 A가 양수해야 돼요. 마이너스 A가 양수해야 돼요. B가 양수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려는 건 뭐냐면 두근이 모두 양이다, 음이다는 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0이 아닌 다른 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야.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는데 다른 거는 3하고 4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니까 근의 위치죠. 그럼 이거는 근을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이 여기에 위치하려면 조건이 뭐냐를 묻는 게 근의 분리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유런이 죽는다. 죽어 지금. 자, 근의 분리는 기본적인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159쪽과 160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4가지 유형이 기본 유형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부등식을 세우는 조건이 4개인 게 있고 3개인 게 있고 2개인 게 있고 1개 있는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순서는 막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유형이 있단 말이야. 두근이 3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두근이 1과 4 사이에 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럼 두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요게 두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fx가 요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요렇게 그려질 조건을 찾아라 이거야. 첫째, 뭘까? 저렇게 그려져야 두근이 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응?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이 0.1, 0.3 그래도 두근의 합이 0보다 큰데요. 이건 1과 2 사이, 1과 2가 포인트가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1보다 작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일 때의 값이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점.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과 2가 경계점일 거 아니야. 그럼 1일 때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죠. F1이.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이래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한근이 2보다 커지니까 경계점에서 일단 값이 뭔지를 따져야죠. 둘 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래프가 붕 뜨면 어떡하? 붕 뜨면 그럼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접해도 돼요. 그럼 이 세 개면 성립하나요? 이제 됐나요? 안 되죠. 자, 이게 1, 2야. 이러면 어떡할 거야? F1 양수고 F2 양수고 서로 다른 두 근인데 뭘 안 따졌어 지금? 이차함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칭축이 중요한 거야. 대칭축이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대칭축이 이 사이로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네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근은 1과 2 사이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부등식이 4개가 나온다고요. 이 4개가 다 성립해야 되니까 4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2개의 공통범위를 먼저 구하고 요거 2개의 공통범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걔네들끼리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안전하다 이겁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 1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조건 얘기해 보세요. 경계점 1일 때 y값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죠. 이게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수가 되면. 그러면 1보다 작은 근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또 그러면 끝이야? F1이 0보다 크면 두 근이 다 1보다 커져? 그럼 뭐가 또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붕 뜨면 어떡할까? 붕 뜨면.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됐어요? 안 돼? 저거 두 개면 안 돼?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두 근이 1보다 작아지니까 대칭축을 이쪽으로 옮겨줘야죠. 그래서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됩니다. 됐어요? 저 세 개면 돼? 되죠. 세 개면 반드시 두 근이 1보다 커집니다. 자,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는데 다른 근이 2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한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이 2보다 커요. 그러면 1과 2가 경계점이니까 F1은 뭐가 돼야 돼? 양수해야 되죠.
두 번째, F2는 뭐가 돼야 돼? 음수여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면 돼요? 뭘 또 따져야 돼요? 판별식은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판별식이 없으면 그래프가 위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대칭축이요? 대칭축이 어때야 되죠? 여기서 대칭축이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고 여기 대칭축이 없으면 이렇게 치우치거나 아예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데 여긴 대칭축이 필요 없죠. 그래프가 이쪽은 올려주고 이쪽은 내려주면 그래프가 도망을 못 간단 말이야. 왼쪽으로. 왼쪽으로도 도망을 못 가고 오른쪽도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썼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썼어. 그래서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했어. 돼 안 돼? 돼요.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가 이거 세 개의 공통범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만 있으면 얘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요 범위만 구해도 되고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를 구해도 요게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자, 네 번째.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요.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요. 이 말은 자, 두 개의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는 여기 1이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예요. 자, 조건은 당연히 경계점 F1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필요 없죠. 그래프가 위로 뜰 수가 없잖아.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자, 대칭축? 대칭축 1보다 커도 돼요. 됐죠? 1보다 작아도 돼요. 됐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조건 하나짜리예요. 조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게 근해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를 하고 유련이 너 그때 종이 줬잖아. 종이 한 장. 그치? 그래프들을 그려서 그거에 맞춰서 부등식을 세워서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면 그게 답입니다. 해보세요. 그래프 그리고 식 세워봐. 응? 응. 자, 나와. 시우, 조건 몇 개야? 5개? 5개? 민서는? 2개하고 5개? 가연이, 조건 몇 개야?
4개? 야, 어떻게 2개, 4개, 5개라는 이런 여러 종류의 답이 나오냐고. 예, 있어요. 자, 한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이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는 분명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는 인정?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1, 2 얘네들이 다 경계점이니까 얘네들을 끼고서 식이 나와야 된다고 일단. 그럼 F1은 뭐 해야 돼? 그렇지. F2는 F3은 F4는 끝. 왜 판별식이 필요 없어? 밑으로 잡아당겼잖아. 밑으로 F2하고 F3이 음수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날라오를 수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구나. 대칭축? 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도망가니? 야, 올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는데 이차 함수는 고무줄에 고무줄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은 축을 틀렸어요. 축을 뭐라 그랬는데?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아, 대칭축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 3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네. 사실 얘가 멀고 얘가 가까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대칭축이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건 맞아요. 대칭축이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대칭축이 2하고 3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넣어갖고 5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그냥 4개의 공통범위 구한 거나 똑같게 나와요. 여기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공통범위 구하면 그냥 4개의 공통범위랑 똑같게 나와요. 저도 맞은 거네요, 그러면. 그쵸? 틀리지는 않아요. 식을,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알지, 사족. 뱀다리. 네. 응? 누가 그림 잘 그리나 했는데, 내기를 했는데, 뱀을 그리기로 했어. 이 사람이 뱀을 씩 멋있게 그려놓고 딱, 자기는 다 그렸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안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아직도 멀었냐? 난 더 그릴 수 있는데? 하고서 다리까지 그렸어요. 그게 사족이라는 거야. 누가 이겼어요? 이쪽 사람이 이긴 거죠? 뱀의 다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쓸데없이 덧붙이는 거니까 어쨌든 4개가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진서는 2개가 뭐였는데? F1이 양수, F4가 양수?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개 올려주기만 하면 안 되고 내려주기도 해야지. 그래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조건 4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형, 아까 했었던 기본형에는 없지만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려면 조건이 뭔지를 다 찾아서 공통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부등식을 풀어서. 그래서 조건이 4개가 됐을 때는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등식을 막 4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어쨌든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